오케이.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뭘 구해보자고? 타원의 둘레를 구해보자가 되는 겁니다. 타원의 둘레를 구해보자.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파이 a 제곱을 미분하면 뭐 되죠? 미분하면 뭐 되죠? 파이 a 제곱을 a에 대해서 미분하면, 반지름에 대해서 미분하면 2a 파이, 2파이 a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걸 뭐라고 하지? 원의 둘레라고 합니다. 원의 둘레. 그죠? 그 과정을 오늘 공부를 할 거예요. 타원의 둘레만 꼴랑 하나 배우겠다 이렇게 온 건 아니고요. 오늘 하는 김에 구의 넓이, 구의 건널비와 구의 부피, 구의 부피와 건널비 사이 관계, 그 다음에 원의 넓이와 원의 둘레 사이 관계, 이런 것들도 한번 싹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응용해서 가는 거예요. 즉 다시 정리하면 원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길이가 반지름 r이었었다고 치자고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r 플러스 h만큼을 갑니다. h만큼을 더 가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이게 뭐예요? 이게 원이 h만큼 커졌을 때 넓이입니다. 알겠죠? 그럼 어떻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냐면 r 더하기 h의 제곱의 파이에서 r 제곱 파이를 빼요. 자, 그럼 여기 겉에 둘러싸인 도너츠 같이 생긴 녀석의 넓이가 나오게 되겠죠? 알겠죠? 걔를 뭘로 나눠주면 된다고? h로 나눠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h를 무한대로 보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게 바로 뭐하고 똑같아요? 얘를 그냥 r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r 더하기 h를 차이를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뭐가 나온다고? 2파이 r이 나왔었잖아. 그쵸? 이렇게 만들어진 거였죠. 자,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하자고? 요거를 타원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타원의 둘레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벌써 눈빛이 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의구심을 계속 보내라고. 또 개소리야 이렇게 해야 돼. 지금부터 내가 타원의 둘레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말은 전부 다 뭐라고? 다 개소리야. 그걸 믿으면 안 돼. 알겠지? 평소 수업 들을 때처럼 끄덕끄덕 이러면서 들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지금 내 속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나 하면서 반전이 올 거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시문에서 뭔 타원 둘레 뭐가 나오면 무조건 개소리라니까. 세상이 맞을 수가 없는 말이야. 알겠죠? 그 사람이 만약에 그걸 낼 거면 수리논술 문제로 낼 게 아니라 논문을 쓰면 그분은 총장이 됩니다. 알겠죠? 그 대학이 총장이 돼요. 뭐하러 수학과 교수라고 앉아있겠어. 물론 뭐 교수가 좋아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요. 그래서 타원의 둘레도 비슷한 방법으로 풀어보는 겁니다. 다시요. 얘에다가 아까 정사형적 개념이 타원이라고 했었으니까 그걸 적용시켜 본 겁니다. 알겠죠? 자, 보세요. 여기가 반지름이 r인 원이었었어요. 그리고 r 더하기 h만큼 원의 둘레를 더 키운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원을 이렇게 기둥으로 만들어가지고 요렇게 조그맣던 원기둥이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r인 원기둥이었는데, 알겠죠? 걔를 얼마큼 늘렸다고? h만큼 늘려준 겁니다. 알겠죠? 왜냐면 타원이라는 건 뭐니까 원을 쭉 늘려준 거니까. 그 개념으로 가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 개념으로 가보면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이렇게 잘리게 되죠. 원래는 어떻게 잘렸었던 녀석이지? 이렇게 잘렸던 녀석이죠. 이렇게 잘렸던 녀석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의 넓이를 SR이라고 합시다. R일 때를 정사형식해서 만든 넓이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요 큰 넓이는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 그럼 R 더하기 H가 되겠죠. R 더하기 H가 되겠죠. R이 아니라 R 더하기 H를 넣었을 때니까. 자, 그러네요. 역시 좋아요. 교육이 좋습니다. 눈빛이 아주 의심스러운데 이게 되게 수업할 때 되게 짜증나긴 해요. 나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애들 수업하겠다고 와가지고 마이크 놓고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막 이런 눈빛으로 쳐다봐요. 자, 이게 만약에 현실이라면 항상 이렇다면 진짜 직업 바꾸든지 할 것 같아. 기분 되게 더럽게 나쁩니다. 알겠죠? 근데 되게 좋은 눈빛이야. 지금 오늘만큼은 그렇게 하세요. 알겠죠? 오늘 좋네요. 진짜 기분이 묘한데. 자, SR 더하기 H입니다. SR 더하기 H에서 SR을 빼요.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얘를 뭐로 나눠주면 되겠어? 똑같이 H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리고 리미트 H를 0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둘레가 나오지 않을 것이냐? 타원의 둘레가 나오지 않겠느냐? 알겠죠? 요렇게 썰을 푼 게 있는데 이게 연쇄대 기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니? 이게 핵심이었어요. 이게 연대 기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연대 기출이었다. 무슨 뜻이야? 구라 했단 얘기예요. 구라. 알겠지? 그럼 이제 뭐라고 해야 돼? 거기서 옳다 라고 쓰면 뭐야? 망한 거 이 새끼는요. 알겠죠? 그리고 얘는 뭐야? 뭐라고 써야 돼요, 여러분은? 틀렸다. 근데 뭐가 틀렸어요? 를 설명해야 되는 거라고. 뭐가 틀렸어요? 그리고 요 문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이게 2008인가 9년도인가 그때 문제여가지고 논술이 정확하게 정립되기 전이었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정립되기 전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풀이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되게 헷갈려 했었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시험장에 가면 원고지 나와요? 그렇진 않죠. 밑줄 그어져 나오죠. 줄 그어져 놨을 때 줄 꼭 지켜야 돼? 안 지켜도 돼? 안 지켜도 돼요. 그림 그려도 됩니다.
줄 거져 있다고 해서 거기다가 줄에 맞춰서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게 병신처럼 이렇게 줄 거져 있는데 이렇게 세로로 쓰면은 채점한 사람이 짜증내겠죠. 미쳤나? 왜 줄이 안 보이나? 이렇게 되겠죠. 엣지가 줄을 맞춰주면 좋지만 줄을 주는 경우도 있고 점선으로 찍어주는 경우도 있고 백지를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가이드라인으로 준 거지 꼭 맞춰서 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줄글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수식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써도 돼요. 심지어 맞춤법이 틀려도 됩니다. 외국어로 쓰지만 않으면 돼요. 뭐 터키어 뭐 이런 말로 쓰지만 않으면 다 알아들어 준다고요. 알겠죠? 자, 그런데 다시 정리해 봅시다. 근데 그때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어떤 한 학생이 이렇게 써가지고 만점을 받습니다. 요 폭 요렇게 자르죠. 요 폭 요렇게. 지금 이 연두색이 걔가 쓴 답안이에요. 여기서 요렇게 연두색을 씁니다. 그 다음에 둘 선 화살표 이렇게 같이 그리고 세 글자를 써요. 다르다. 알겠죠? 세 글자를 써요. 그리고 만점을 받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수리논술의 답안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하지 형식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보통 이거를 그때 잘 몰랐던 친구들은 줄글로 쓰려고 이걸 그냥 옆에다 그림 그린 다음에 세 글자 다르다 이렇게만 쓰면 되는데 자, 뭐 원기둥을 단면으로 잘랐을 때 나오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h라고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뭐라고 놓으면 막 말로 쓰려니까 존나 귀찮은 거죠. 뭐 설명하기 힘드니까. 알겠죠? 그래서 막 이만큼 써서 간신히 썼는데 그거보다 뭐야? 그냥 그림 그려서 여기랑 여기 다름 이렇게 하는 게 오케이, 얘 정확함 이렇게 해갖고 이제 끝난 거죠. 알겠죠? 뭐가 다른 거냐? 보세요, 다르죠? 요 길이에 h가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십자가로 다 똑같이 이렇게 수직하게 서로 그어주면 여기도 뭐예요? 여기도 h가 되고요. 요 h가 이대로 내려오면 평행하게 내려오면 어떻게 되니? 그대로 잘라서 내려오면 여기 폭도 어떻게 되니? h가 되죠. 반면 요 h는 어떻게 돼요? 요 h는 요 길이가 뭐가 돼요? 그만큼 길어지죠. 그죠? 코사인 세타만큼 나눠지다 보니까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약간 이런 느낌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렇게 돼서 타원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h인 반면에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좀 긴 h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전체 넓이를 h로 나누면 요걸로 나누는 거지 이걸로 나누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럼 둘레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온다. 그게 이제 그 친구의 얘기였던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하여튼 다르다. 저렇게 세 글자로만 쓰면 첨삭하는 조교 선생님께서는 그런 게 있어요. 연대 교수다. 내가 수학과 교수다. 채점을 딱 하려고 했다. 내가 핵심을 말했고 그럼 다르다. 이렇게 딱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근데 첨삭하신 조교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그따위로 답안지를 써서 내면 맞단 말이에요. 맞는 말이긴 한데 잘했어 이렇게 얘기했다가 얘가 만약에 다른 시험장에 가가지고 또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을 썼다가 그 교수님 또 성질이 들어가지고 이 새끼는 왜 이렇게 무성의하겠어 해갖고 감점 너무 무성의해 이렇게 해갖고 오면은 그 첨삭 선생님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형식을 갖추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추천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권력자와 그렇지 않은 분의 책임자의 뭔가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교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대학을 붙여주겠다는데 그럼 맞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분 덕분에 뭐야?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밝혀졌는데 그렇다고 앞으로도 그냥 나는 무형식으로 써야지 아무렇게나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써야지 했을 때 명명백백히 무조건 만점을 줄 것이다 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대학별로 점점 그런 게 섬세하게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기분 좋은 애는 만점 주고 기분 안 좋으면 깎이고 막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채점 기준표가 정확하게 쓰여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먹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의 교훈은 뭐로만 기억해? 그냥 형식이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꼭 형식을 채우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 정도만 기억하는 거지 아무렇게나 쓰면 됨 이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 차이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래서 이래서 뭐라고 여기랑 이게 다르기 때문에 타원의 둘레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패 사례죠.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럼 또 다른 타원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얘 방금 눈빛이 보였는데 방금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겼다가 아니지 막 이러면서 이제 가라앉는 게 느껴졌어요. 알겠죠? 좋습니다. 좋은 수업 태도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알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하는 방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타원의 둘레를 구할 때 이런 식으로 구해보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결국 문제가 뭐라고요? 요 길이가 둘이 어떻다고? 서로 다르다는 게 문제였었으니까 같게 만들면 되지 뭐 같게. 여기 A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B입니다. 이렇게 생긴 타원 넓이를 구했습니다. 얘는 4분의 1 AB 파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4분 타원만 구해가지고 나중에 전체 타원의 둘레를 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H만큼 가요. 이쪽으로도 H만큼 가요. 이렇게 가는 거죠. 똑같이. 약간 달랐으니까 이건 똑같이. 알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타원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타원을 그려주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이 전체 넓이는 뭐가 돼요? A 플러스 H, B 플러스 H, 파이에서 AB 파이를 빼주는 게 되겠죠. 이렇게요. 맞죠? 근데 전체에 4분원은 해줘야 되는 거니까 4로 나눠주고 그다음 다시 H는 어디로 보내주고? H로 보내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근데 그럼 이쪽에 둘레가 나오게 될 테니까 거기다 곱하기 4를 때리면 이렇게 나와서 이걸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면 l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AB 지워주면서 a 플러스 b 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검증을 해보도록 하죠. b에다가 a를 넣어요. b도 a가 되면 어떻게 되니? b도 a가 됐다는 얘기 뭐가 됐다는 거야? 1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넣어보면 2a 파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좋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이런 말을 듣고 설득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이제부터는 까야죠. 이걸 뭘 까야, 뭐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까야 되는데 이거는 연대기출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연대기출 문제고 이건 제가 만든 문제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남의종 기출 문제라고 하도록 하죠. 알겠죠?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럼 까보세요. 내가 연대하고 똑같이 이렇게 문제를 냈다. 뭐가 틀렸어? 이렇게 풀면 뭐가 말이 안 돼? 맞아요. 어느 정도 말이 맞거든. 근데 그것도 또 구라칠 수 있어서 내가 조금 더 일단 들어가 볼게요. 일단 아닌 거 감잡기가 있습니다. 아닌 거 감잡기. 감잡기 다시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좀 다른 친구들하고 그냥 내가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생각하겠어? 무조건 다 아닐 거라고 보고 들어가지. 그러니까 훨씬 유리하긴 하겠지. 그리고 아마 타원의 둘레 말고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속아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건 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알고 있어도 참거짓을 따져나고 들어가는 것들은 되게 유용할 거예요. 논술 문제 풀 때 참거짓 문제가 나오면 채점한 사람이 개꿀이다. 아세요? 자, 예를 들면 10,000명을 쳐요. 10,000명을 치는데 100명을 뽑아야 되는 거야. 그 과에서. 근데 이제 10,000명의 시험지를 100명 뽑으려고 채점하면 기분이 어떻겠어? 보통 너네들은 수시 논술 딱 집어넣고 나면 100대 1이다 경쟁률 이렇게 딱 들으면 어떻게부터 100대 1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채점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제 100명을 뽑아야 되니까 만장을 채점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일단 그래도 이제 거기서 그나마 이제 최저 없는 학교들은 그나마 최저 안 된 애들, 최저 있는 학교들은 최저로 좀 걸러내고 나면 좀 줄어들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10,000명을 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채점하는 게 아니라 어때? 대충 딱 보고 좀 비어있으면 버리고, 비어있으면 버리고, 답안지가 비어있으면 버립니다. 그래서 빼곡한 애들 위주로만 수업을 해도, 시험을 채점을 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게 100명 중에 1명 뽑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거의 순위권에 있는 애들만 뽑힌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채점을 하는데, 그 와중에 또 참거짓 문제는 뭐가 좋아? 참하고 거짓으로 또 반이 아니잖아. 그럼 무조건 반 버리고 시작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서 거짓이라고 쓴 새끼 다 지워. 아니면 참이라고 쓴 놈 다 지워.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왜냐면 거짓인데 참이라고 쓴 놈이 걷다가 막 구구절절하게 증명을 해놨어요. 아니에요. 거짓입니다. 그럼 얘 다 버리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근데 예를 들면 이게 타원의 둘레가 맞냐라고 했는데 어떤 애가 막 졸라 설득력 있게 막 최고의 문장력으로 타원의 둘레 이거 맞다라고 썼어요. 그럼 뭐라고 하면 된다고? 그냥 찢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새끼는 병신이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점한 사람이 개꿀이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감잡기. 어떻게 하면 감을 잡을 수 있느냐? 얘가 아닐 거라는 거를 배운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안 배운 채로 어떻게 감을 잡을 수 있느냐? 이건 좀 알아놓으세요. 극단적인 수치를 대입해보세요. 알겠죠? 하여튼 뭔가 무슨 주장을 들었을 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해 보려면 극단적인 수치를 들어야 이제 감이 잡힙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A에다가 100을 넣고요. B에다가 1을 넣는 거예요. A에다 100을 넣고 B에다 1을 넣으세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타원의 둘레로 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장축의 길이가 200이야. 개길어. 여기고 단축의 길이는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이렇게. 이게 타원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집어넣으면 100에다가 1이니까 101파이 정도 나오는 거잖아. 101파이는 어느 정도 되는 거니? 파이가 3.14니까 대충 300 몇십 정도가 되겠죠. 그거밖에 안 되겠죠. 이해 갑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얘들아, 이 길이가 100보다 길겠어, 짧겠어? 길겠죠, 당연히. 그 4개 있잖아, 지금. 그럼 타원 둘레는 뭐보다 길어야 돼? 400보다 길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말이 안 되잖아. 300 몇밖에 안 되잖아, 지금. 그럼 이 공식은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이거를 요 타원에만 국한돼서 알고 계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누가 구라를 치잖아. 그래서 맞냐 아니냐라고 물어보잖아. 근데 타원의 둘레같이 배운 거는 확실하게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안 배운 건데 지금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되는 지금 2분의 1의 갈림길에 딱 들어가면 하여튼 극단적인 숫자를 넣으세요. 알겠죠? 극단적인 숫자를 넣어서 때려 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야 그 숫자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해보니까 이 녀석은 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왜 아닌지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네가 뭐라 그랬냐면 같은 비율로 줄어든 게 아니라고 했었죠. 근데 내가 부연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같은 비율로 줄어든 게 아니란 얘기는
이 길이가 h라고 해서 요 길이도 요 길이는 h가 아닌 건 맞아요, 그죠? 근데 이 길이는 h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길이는 h 맞잖아요. 자, 해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요 점의 좌표를 보통 뭐라고 설명을 많이 하냐면 뭐라고 설명하지? A랑 B라는 길이를 타원을 매개변수 설명하면 뭐로 설명하지? A 코사인 세타, B 사인 세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 안 그래? 그렇게 되겠죠. 그럼 요 점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A 플러스 H 코사인 세타, B 플러스 H 코사인 세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럼 요 폭이 얼마큼 요 폭이? H 코사인 세타, 요 폭은 H 사인 세타. 그럼 제곱해서 합치면 H. 그러니까 어떻게 잘라도 H인 건 맞잖아. 이렇게 잘라도 H고 이렇게 잘라도 H고 이렇게 잘라도 H인 건 맞잖아. 그러니까 폭이 H인 걸로 쭉 돌리는 걸 그 H로 나누면 되죠. 또 뻥이라고. 또 끄덕끄덕해도 설득되지 말고 뻥이라고. 내가 오늘 뻥 친다고 했잖아요. 오늘 내가 말한 건 다 구라야. 알겠어? 어느 순간부터 말을 할 거예요. 구라가 아니라고. 그럼 그때부터만 받아들이면 되고. 오. 뭘 대답을 해. 자꾸 질문하는데 대답을 해. 와. 있잖아. 저도요. 이제 38이니까 이제 곧 40을 앞두고 있는데 사기를 당했었어요. 사기를 당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기를 당할 때 저는 여러분도 아마 나처럼 그렇게 생각할 텐데 멍청이들이나 사기를 당하는 거지 뭐 제대로 된 사람은 사기를 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저도 평생 그렇게 했다가 300만 원을 잃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알게 된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의 친구라서 간접적으로 좀 멀게 알게 된 친구였어요. 근데 걔가 요 며칠 같이 어떻게 우연히 볼 일이 자주 생기면서 자꾸 친한 척을 하더라고. 그러더니 자기가 아는 사람이 지금 강원랜드에 가서 자기 차를 잡혔는데 자기 차를 담보로 맡겨놓고 지금 다 도박해서 다 잃어가지고 그 차를 못 찾아오게 생겼대. 근데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서 일단 차라도 찾아오려고 그 돈을 갚으면 차를 받아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했는데 300이 모자라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300만 내가 빨리 보내주면 그 차를 찾아올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거 말고도 다른 도박적인 걸로 얽혀있는 게 지금 많아서 바로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300만 내가 보내주면 일단 그 차를 네가 좀 갖고 있다가 왜냐면 300만 내면 차를 받아갈 수 있으니까 갖고 있다가 그럼 담보가 되잖아요. 졸지에. 그러니까 갖고 있어서 한 뭐 일주일이건 2주일이건 타다가 그 사람이 문제 해결돼서 오면 360만 원과 함께 그 차를 도로 가져가겠다가 됐는데 그 차값이 한 1억 넘어가는 차였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300을 빌려주는 건 별것도 아닌 것 같아서 300을 보내줬어. 그리고 이제 지금 갑니다 하고 탁송기사가 전화가 왔어. 전화가 온 걸 보고 했는데 그리고 탁송기사가 연락이 안 돼요. 차를 안 보낸 거지. 그리고는 300을 그냥 들고 걔도 연락이 두절되면서 날라갔어. 그래서 300과 함께 내 모든 게 날라갔어. 근데 평소 같았으면 그런 짓은 안 했을 거거든. 근데 내가 그 짓을 왜 300을 갑자기 덜컥 보냈냐면은 300이가 그게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좋은 교훈을 얻었으니까. 근데 왜 300을 덜컥 보냈냐면 그 차가 내가 평소에 꼭 한번 타보고 싶었던 좋은 차였어. 뭔지 알겠죠? 그 차 언제 한번 꼭 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어떤 차였다라고 했으면 뭐 내가 그렇게 돈놀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 정도 차를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 300에서 뭐 360 받고 뭐 그런 거는 뭐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괜찮다 이건 상관없는데 그 차를 언제 한번 타보고 싶은데 돈도 빌려주면서 타면 이자도 생기고 겸사겸사 땡큐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그거에 눈이 돈 거야. 근데 그거를 걔가 어떻게 알고 딱 그 차를 나한테 제안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 술자리가 있었을 때 차 이야기가 나올 때 내가 근데 그거 한번 꼭 타고 싶어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러니까 걔가 그걸 듣고 저 새끼는 그 차를 좋아하는구나를 알게 된 다음에 그걸로 빡 하고 공략을 한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 안 되는데 뭔가 내가 되게 원하는 게 있다거나 알겠죠? 그리고 또 거꾸로 당하는 사람들도 보통 이런 거 하잖아. 막 가족이 납치가 됐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게 뭐냐면 정말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위험하거나 막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게 사기꾼이 먼저 공략을 한 다음에 복 하고 주먹질을 해서 이렇게 털더라고요. 알겠죠? 자, 그런 거니까 여러분 진짜 그거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일단 눈에 있잖아. 머릿속에 이거 버려. 정말 내 말 듣고도 안 버릴 것 같긴 한데 나는 똑똑해서 사기를 안 당한다. 이거 버리세요. 알겠죠? 나는 똑똑해서 사기를 안 당한다를 버리시고 오히려 이런 사람이 사기를 안 당해요. 욕심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약점이 없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잘 없어. 욕심도 없고 약점도 없고 무슨 성자야?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욕심도 있을 뿐더러 약점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조심은 하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겸손하게 생각하면 차라리 안 당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차를 갖고 와. 차를 갖고 와. 내 눈에 보여주면 내가 돈을 보내줄게라든지. 사실 거기서도 내가 강원도까지 갔으면 됐죠. 차를 가지러. 나 그럼 거기서 내가 핸드폰으로 보내주겠다 이랬었으면 차를 받아올 수 있었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근데 강원도까지 언제 가냐, 그지? 근데 나 그 차 꼭 한번 타보고 싶었거든. 탁송기사가 와서 갖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 뭐 이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가져가면 와 근데 그런데 돈이 생긴다고 개꿀 이렇게 된 거죠. 병신이었습니다. 근데 이전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하지만 짓을 생겨나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농담 아니고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뭔가 하여튼 그런 걸 가지고 털려요. 젊은 사람들도 털립니다. 엄마 할머니 뭐 조선족 뭐 이렇게 안 해요.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보이스피싱의 전부난 줄 아는데 요즘에 안 그래요. 어떻게 그걸로 남의 돈을 사기 쳐먹겠어. 진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알겠죠? 조심하세요. 하여튼 자 그럼 그렇고 무슨 얘기야? 내가 사기치는 중이라고 했었지. 참 다시요. 이게 새빨간 사기입니다. 말도 하나도 안 되는 사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일단 A 코사인 세타, B 사인 세타라고 매개변수를 하는 건 맞아. 그런데 여기가 세타야? 여기가 세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얘를 A 코사인 세타라고 B 사인 세타라고 매개변수로 치환할 수는 있지만 요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세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봐봐, 여기가 세타면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이 길이가 A여야 돼요. A여야지만 A 코사인 세타 되겠지. 여기 땅끝. 그렇지. 그리고 그러면 여기는 뭐야? 그럼 여기는 A 사인 세타여야 되는데 B 사인 세타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뭐라고? 여기는 얘들아 세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세타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A 플러스 H 코사인 세타, B 플러스 H 코사인 세타라고 할 수는 있는데 요 세타랑 요 세타가 뭐라고? 같은 세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세타 1, 세타 1이면 여기 뭐가 돼? 세타 2? 세타 2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길이가 H 코사인 세타가 아니고 H 사인 세타도 아니에요. 여기가 세타가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주자면 타원의 매개변수에 대해서는 수능에도 간접적으로는 출제된 적이 한 번 있기도 하니까 꼭 다시 한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이거 꼭 다시 기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생긴 거라고요. 여기가 B고 여기가 B고 여기가 A고 여기가 A고 그럼 얘는 반지름이 B인 4분원, 얘는 반지름이 A인 4분원, 얘는 A와 B인 뭐야? 타원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매개변수화를 시켜준다고? 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해준다. A 코사인 세타, B 사인 세타 해준댔잖아. 그게 아니고 자 여기가 뭐라고 여기가 B, 여기가 B고요. 여기를 세타라고 놓을게요. 그럼 여기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B 코사인 세타, B 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뭐가 돼? 얘는 이건 맞아. 모든 걸 다 부정하지 마. 내 수업의 모든 걸 알았지? 여기는 맞죠. A 코사인 세타, A 사인 세타야? 그러면 얘가 뭐야? 얘가 뭐야? 얘가 A 코사인 세타, B 사인 세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진실. 알았어? 진실. 그럼 쌤 얘는요? 모르겠음. 아무 관심 없음. 세타로 구하기 힘듦. 뭘 구해야 되냐면 그럼 이 타원의 방정식과 탄젠트 세타 x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숫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알겠죠? 이건 별개의 문제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A 코사인 세타, B 사인 세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그어서 이 각을 구하면 얘는 세타가 아니라 새로운 각 알파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전혀 다른 각이에요. 세타랑은 관계가 없는 각이고 굳이 관계를 따지자면 탄젠트 알파라는 것은 A분의 B 탄젠트 세타가 된다는 관계가 있습니다. 알겠죠? 탄젠트 알파라는 것은 이거분의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A 코사인 세타분의 B 사인 세타가 되면 A분의 B는 밖으로 빠지고 탄젠트 세타가 된다는 관계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푼다라는 것이 이화에 대해서 출제된 적이 한 번 있었죠. 자랑을 할까 말까. 저번에 설명회를 하는데 어떤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선생님 저희 딸 논술을 보내려고 하는데 선생님 몇 시에 수업이 있으세요? 몇 시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걔 언니가 작년에 선생님 수업 듣고 이대 갔잖아요 이러는데 근데 엄마 얼굴을 딱 보니까 딸이 누군지 알겠는 거예요.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오른쪽에 여기 앉아있던 그 친구 네 맞아요 뭐 그래서 뭐 저한테 끝날 때 잘 들었다고 뭐 편 쪽지 하나 써줬었거든요. 그래서 쪽지 쓰는 친구 아닌가요? 맞아요 그랬다는데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세요? 근데 이제 거기서 엄마하고 똑같이 생겨서 이렇게 이야기 조금 좀 뻘쭘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기억이 나는 학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왜 자랑을 할까 말까 고민을 잠깐 했냐면 그 친구는 이대 파이널만 들었거든.
이제 파이널만 듣고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는 지금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나도 파이널만 들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근데 그런 친구도 있고 제대로 가서 가는 친구도 있고 뭐 이런 게 케바케로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그 친구가 이거 수업할 때 썼던 반응이 기억이 좀 나네요. 하여튼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자 A 코사인 세타 B 사인 세타에서 A 세타랑 알파는 차이가 다른 것이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된 거고요.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야? 결론이 뭐야? 얘가 H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H가 아니라는 거예요. H가 아니에요. H가 아닌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얘가 세타가 아니기 때문에 얘도 H가 아니다를 설명드린 거고요. 또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여기가 수직하지가 않아요. 이 접선하고 여기가 수직하지가 않아요.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원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자르면요. 이렇게 때리면 수직이죠. 이렇게 때리면 수직이죠. 이렇게 때리면 뭐예요? 수직이죠. 그러니까 이 길이를 나누면 뭐가 되는 거야? 이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요건 수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설령 얘가 일정하게 H라고 할지라도 이 길이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단 말이에요. 이 넓이를 요 엉뚱한 길이로 나눴는데 왜 이 길이가 나오게 되냐고. 삐뚤어진 녀석으로 나눴는데. 알겠죠? 그래서 얘는 얼토당토 안 해요. 뭐 하나도 1도 근거가 없어요. 알겠죠? 그냥 이 연대 문제를 억지로 보완을 해보는데 내가 한번 장난으로 해봤더니 애들이 속아 넘어가대?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예제로 만들었을 뿐인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연세대는 애초에 시작을 했었던 트라이 했던 근거였고 이거는 수학자라면 아무도 트라이 해보지 않을 건데 고등학생 수준에서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거짓말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연세대 버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한양대 버전도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이따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한번 경험해 보세요. 알겠죠? 이거를 만약에 내가 안 배우고 들어갔으면 넘어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 알겠죠? 결론적으로 간단히 얘기되면 뭐냐면 요렇게 돌잖아요. 요렇게 타원이 돌잖아요. 얘를 종이로 잘라가지고 이 원기둥의 껍데기를 벗겨요. 그 원기둥의 껍데기 벗기면 이렇게 되잖아요. 나누기가 되겠죠. 원기둥 껍데기 응 되죠. 응. 알겠죠? 응 아니야. 자, 응 되죠.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뭐가 되냐면 사인이 올라갔다 내려 이렇게 되잖아. 타원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곡선이 정확하게 뭐랑 같다고? 사인 x랑 같다는 거예요. y 꼴 사인 x랑 같다. 이것도 의심하지 말고 사인 x랑 같아 이씨. 사인 x랑 같은 건 사실 팩트. 알겠지? 그래서 사인 x의 함수의 둘레를 길이를 구하면 타원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또 실패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어디서 어디까지 실패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방금 우리가 뭐까지 설명했었냐면요. 매개 변수까지 설명을 했었죠. 이거를 세타가 0도라고 생각을 해주고요. 여기가 세타가 몇이에요? 2분의 파이다. 여기까지는 맞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중간에 세타는 아니지만 그래도 0도일 때는 딱 여기 0, 0 넣으면 어떻게 돼? a, 0이 되고 2분의 파이 넣으면 0,1이 되니까 0,b를 만들어지거든요.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타원의 둘레 사실 이렇게 구하면 되죠. 4배를 구하면 되고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를 어떻게 4분의 파이가 아니고 2분의 파이까지 어떻게 해주면 돼? 그냥 그대로 적분해 주면 됩니다. 그럼 얘를 뭐로 미분해 봐야 되겠어? 각각을 다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 보시면 되니까 a 코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a 사인 세타. 여기까지는 팩트야 얘들아. 그런 눈빛 하지마. 다시 이렇게 되는 거고 b 사인 세타도 미분하시면 뭐가 돼요? b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여기까지 다 팩트예요. 자 지금도 구라 안 칠 거니까 그냥 들으세요. 의심은 거둬주세요. 자 다시 이렇게 d 세타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돼요. 그렇잖아. 수학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뭘 알려주면 내가 하는 말은 다 진실이잖아. 그치? 얼마나 좋은 직업이에요. 다 증명된 사실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진리만을 알려주는 사람이야. 목사님 같은 얘기도 예를 들면 성경 얘기를 만약에 종교 신자가 있어. 기독교 신자가 교회에 갔다. 근데 목사가 설교를 한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믿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럼 목사가 기분이 좋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 수학 선생님도 마찬가지. 내가 뭘 알면 막 적고 그렇군 하고 끄덕끄덕하고 이해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직업이에요. 알겠죠?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뭐라고 말하면 애들이 저 새끼 말하는 거 사기꾼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싫은 직업이겠어. 알겠죠? 근데 이건 정말 좋은 직업이었는데 갑자기 여러분 표정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하더라. 자 이렇게 된 거였고 다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가다가 제곱합니다. 이건 a 제곱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요건 b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그럼 두 가지 방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b가 a보다 더 작으니까 b 제곱을 일단 먼저 뽑아요. 왜냐 코제곱, 사제곱 정도 빠지고 그럼 다시 뭐만 남냐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사인 제곱 세타다. 요렇게 쓰거나 아니면 4분의 0분의 2분의 파이서부터 a를 밖으로 뽑아요. a 제곱을 뽑아주고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죠. 알겠죠? 여기까지는 변형을 해서 한쪽으로 몰아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이렇게 하면
뭘 미분했더니 얘가 나온다든지 뭘 미분했더니 얘가 나온다든지 그래서 막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0부터 4분의 8이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쓰는데 그 다음 단계가 없다고. 뭘 미분하면 얘가 되는지를 못 찾았어요. 보통 우리가 찾는 방법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부분적분, 하나는 치환적분. 부분적분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치, 부분적분은 아무리 뭘 미분해서 뭐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치환적분인데 예를 들면 얘를 뭐 또 c의 제곱으로 놔두고 다시 코사인 세타니까 예를 들면 c 코사인 세타를 뭐 x로 바꾼다든지 알겠지? 뭐 t로 바꾼다든지 뭐라고 쓴 거야? c 코사인 세타를 t로 바꾼다든지 라고 치환을 하고 별지랄을 다 해봐도 뭐라고? 안 된다고. 이게 안 된다고. 치환이 안 된다고. 그래서 타원의 둘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어디까지라고요? 여기까지라고. 여기까지가 타원의 둘레를 가장 많이 알게 된 케이스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원의 둘레를 표현하는 식이에요. 이게 다예요. 맥시멈이에요. 더 이상 간단한 형태로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못 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까지는 구했는데 뭘 미분하면 얘가 돼서 세트에 대한 식으로 짜잔, 혹은 4분의 파이에 대한 식으로 짜잔, a와 b만 남는, 그렇게 나오지가 않고 역시 무언가를 적분에 대한 형태로까지밖에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타원의 둘레에 대한 얘기였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타원 둘레 오늘 수업 다 했으니까 한양대 거 문제 풀면 되겠네요. 그건 아니고 또 구면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게 어디서 왔죠? 원의 넓이를 미분하니까 원의 둘레가 나오더라. 에서 와서 타원의 넓이와 타원의 둘레를 연관지어서 설명한 거 있었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하나 더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